네,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72주년 제헌절입니다. 법은 멀고도 가깝다고 합니다만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볼 수 있을 만큼 가깝지는 않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법을 떠올리면 머리가 지끈 아파옵니다.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법과 관련된 언어들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법이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의 법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꼭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고민 나눠볼 분이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 네네. 예, 예. 어우, 긴장되는데요. 아니요. 저를 딱 보면 이미지로 네. 제가 무슨 과 나왔을 것 같아요? 법학과군요. 그렇게 단번에 맞추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너무 재미없네요. 오늘은 저를 위한 시간이다. 예. 법과 관련된. 기대. 아우, 어려운 문제 가져갔는데. 안 돼요. 아우, 굉장히 쉬운 것 같네요. 큰일 났습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네.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성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가 아니라 그분이 그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그분이 해석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왜 당신은 그 사태를 그렇게 바라보느냐. 피해 호소인이라는 것은 아직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렇죠. 자신의 판단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왜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세요? 라고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은 그 사태에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는,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설명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질문하면, 기자가 질문하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야죠. 예. 네. 그렇군요. 또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같은 맥락일지 다른 맥락일지 모르겠는데 네. 일본군 성착취 피해자 할머니들께 네. 위안부군 성노예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그것은 이제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인데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 중심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피해자들이 위안부나 이렇게 불리는 게 더 덜 불편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착취, 성노예라는 표현이 그 사태 우리가 역사적인 그 사태를 바라볼 때 그분들에게 붙여줘야 하는 올바른 이름이지만 그거를 듣고 피해자들이 좀 불편하다, 힘들다, 제발 그렇게는 불러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셨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의 어떤 생각에서 위안부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종군 위안부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단어를 쓴다면 종군이라는 단어는 빼고요. 일본군이 했다. 왜냐하면 종군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마치 자발적으로 한 일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태를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유행처럼 생겨나는 언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했는데 인포데믹, 팬데믹, 에코데믹, 포스트 코로나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린이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위해서 이런 요구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포스트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라고 많이 또 들리더라고요. 우리 방송을 많이 듣고 있는 건지, 그런 그 자부심이, 비말 같은 거? 비말은 정말 많이 침방울로 다 침방울로 바뀌었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가 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선도하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의 퀴즈가 기다려지면서 두렵기도 한데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까? 법학과 나오셨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법조문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죠. 그럼요. 네. 어디 우리 그 최영진 선생님이 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지 아닌지. 아니요. 저 정말 공부 안 했습니다. 자, 다음 단어를 듣고 단어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 말하지 말걸. 네. 사력. 근데 이거는 최 선생님 맞히지 마시고
네. 애청자분께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애청자분께. 네, 그게 더 덜 식은땀이 나지 않을까요? 그럼요. 다른 질문 또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네, 오늘 퀴즈. 사력. 사력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 법률 관련 용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표현이. 알겠습니다. 국어. 국어요? 네, 국어. 국어가 아니고 국어. 국어. 네. 오래된 집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자,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사력과 국어의 뜻이 무엇인지 네. 국어입니다. 국어. 예. 사력. 네. 보내주시면 정답 맞추신 분께 커피 쿠폰을 좀 증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은 국민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을 네.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제 퀴즈를 냈잖아요. 예. 청취자 퀴즈를 냈는데 사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뜻이 뭐예요? 온 힘을 다하다? 그렇죠. 사력을 다하다. 그죠?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었나요? 아니군요. 네, 사실은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조문에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한자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자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있고 너무 어려운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식 한자어들이 있거든요. 그 낯선 거거든요. 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법이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썼던 말을 써서 굉장히 오래된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게다가 한자어는 동음이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사력 그러니까 사력을 다하다의 사력도 사력이고요. 지금 우리가 퀴즈를 맞춰야 될 것도 사력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동음이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음이어를 많은 것을 굳이 써야 될까? 다른 말로 바꿔서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다면 다른 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결문 같은 거 보시면 막 한 장, 두 장이면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페이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막 한 문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문장이 길어지면 주체와 객체와 그다음에 서술어가 막 혼동되기 시작하고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그 판결문 보면 그냥 안 한다고 하면 되는데 아니 한다. 네.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문자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려우신가 봐요. 정말요. 네. 613, 사력을 다하고 계시네요. 죽을 힘. 6331번 님도 죽을 힘. 국어는 작은 도랑 하셨고 6325번 님께서도 죽을 힘을 다하다. 4203번 님은 국어는 잘 모르겠는데 사력은 죽을 힘을 다하다. 이런 뜻 아닌가요? 대부분 사력을 다한다 그러면 사력이란 뜻이 죽을 힘을 다하다 이런 걸로 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답을 말씀드리겠지만 허무합니다. 허무합니까? 허무합니다. 들어보면 왜 이거를 이렇게 썼지? 허무합니다. 1035번 님께서는 사력은 사기와 폭력, 속이는 힘. 와. 그런 반응하시면 안 돼요. 아직 정답 발표 안 했습니다. 아니 창의적이라서 놀라워서요. 창의적입니까? 1478번님은 사력은 있는 힘을 다하다. 국어는 도랑. 이렇게 하셨네요. 자, 계속해서 정답 받고 있습니다. 사력과 국어의 뜻이 무엇인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혹은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법률 용어 굉장히 어려운데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한번 언급을 하셨고요. 법률 용어나 표현을 좀 개선하자 이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요. 법조인들도 노력하고 또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노력하고 국회의원들도 그 시민에 부응해서 노력하고 해가지고 많은 이제 그 성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졌느냐 이게 이제 문제긴 하지만 잠깐 성과를 말씀드리면요. 1985년부터 2003년 사이에 법령 용어 순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령 용어를 좀 순화하자. 너무 어려운 한자어도 많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일본식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런 이제 일이 하나가 있었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 한글화 사업이 있었어요. 옛날에 법조문, 법대 다니실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몇 학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법률
법조문을 보면 한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아요. 예. 한자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걸 알죠. 네. 근데 지금은 예. 거의 한자가 없어요. 거의 한글로 돼 있고요. 예. 필요할 때 괄호 열고 이제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2002년부터 했거든요. 예. 그래서 2004년에는 특별 조치 법안을 만들어서 모두 다 한글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냥 단어만 바꾼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면서 17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이 법은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력이 뭐였냐면 2006년부터 1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알법이라고 줄여가지고 알법 사업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아직 법조인들이 자신에게 익숙하지만 남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에 너무 익숙해서 예. 이거를 잘 적용하면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징역 6월에 처한다 이런 거 표현 아시죠? 알죠. 예. 근데 사실은 징역 6월에 처한다? 1월, 2월, 3월, 5월, 6월? 이상하잖아요. 개월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법조문에는 이미 개월로 바뀌었어요. 예. 옛날에는 6월 이런 식으로 해서 2010년 전까지는 개월이 아니라 월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다 2010년에 개정이 돼서 예. 이제 법에는 6개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이 그 관성 때문에 징역 6월에 처한다 이런 식의 관성 때문에 주문을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6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법조인들이 좀 더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와, 오늘도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네네. 9726번님 사력, 개인의 적은 힘, 국어는 좀 작은 도랑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네. 3541번님께서는 사력은 모래 자갈, 국어, 집을 점유함 이라고 하셨고요. 애플리케이션은 지화21님께서는 네. 법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때 그대로 쓴 법 용어를 70년 동안 모아다가 이제 바꾸나요. 네. 또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시민의 목소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우리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전문가들의 문제예요. 특히 이제 법이나 이런 건 공공재잖아요. 그럼요. 그러므로 모든 시민들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예. 법조문을 읽으면 우리 슬기로운 국어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예. 다 읽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들의 문제죠. 예. 그 만든 사람들이 읽히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거든요. 예. 사실은 법조문이 우리 모두의 것이지 법을 하고 있는 사람만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네네. 법 공부하다 보면 네. 뭐 해태한, 해태한. 게을리한 이런 뜻인데 네. 굳이 그러니까요. 해태한. 네. 최고 이런 단어도 있어요. 네네. 뭐 촉구하다는 뜻인데. 네. 재촉하는 거. 예, 맞습니다. 네. 최고장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나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굉장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네, 바뀌어가고 있고요. 예. 그것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어떤 문장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예. 거기 이제 문장이 준비되어 있죠. 예.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 문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인지액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인지액이 1,000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죠?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네, 단수는 물이 끊긴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법에 있어요, 사실은. 예. 게다가 국민연금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는데 조항의 이름이 뭐냐면 국민연금법 제117조가 단수의 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예. 단수의 처리? 예, 국민연금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법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예.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국민들이 쉽게 그쵸? 알아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법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조금 쉽게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예. 인지액이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굉장히 끝자리, 쉬운데? 그렇죠. 단수가 끝자리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1,000원까지만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999원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예. 나머지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아니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네. 100원 미만 내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100원 미만은 뭐 계산하지 않는다. 100짜리 끝수 100짜리 그러니까 100짜리 이하의 예, 끝수는 예, 예.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 굉장히 쉬워졌죠. 네. 이 그러니까요. 어려운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장벽으로 장벽으로 그렇죠. 그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뭐 보기도 힘들고 그렇죠. 이해하긴 더 힘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의 불균형이 생기죠. 그럼요. 예. 그 안에 들어간 사람과 그 밖에 있는 사람. 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쉬운 법조문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민들의 목소리, 알 권리 예. 이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예. 한마디로 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이런 그럼요. 어려운 용어들로 인해서요. 그럼요. 예, 예. 또 다른 거 예. 한번 또 있습니까? 질문해 볼까요? 예. 주말하다는 뭘까요? 주말하다. 주말하다요? 예. 주중 말고 주말하는 건가요? 주말은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치킨 먹을래? 그러면 주말 할래? 주말에 할래 그러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주말하다는 한 단어거든요. 예, 예. 네. 이면이나 보전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정말 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네. 예. 그다음에 송하인, 예. 손모율, 선용품, 기용품. 이게- 너무 어렵죠. 이게 법률 용어 맞습니까? 네. 법조문에 공부를 안 한 거 다 있어요. 조세법이 있고 다 법에 있습니다. 예, 예. 법에 있는 거 가져온 건데요. 상당액. 예. 상당히 많은 액수 같죠? 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면요. 예. 예를 들면 현훈. 아까 혜태 얘기했잖아요. 예, 예. 게으른 거잖아요. 예, 예. 현훈은 현기증이에요. 현기증 나지 않으세요? 네. 주말하다는 네. 그 붉은 선으로 지우는 거예요. 말소할 때 말자고요. 주자는 붉을 주자거든요. 예, 예. 주말하다는 그러니까 붉은 선으로 지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을 써야 될까요? 그다음에 이면이나 보전 같은 경우에는 이면지 할 때 이면이고요. 예. 뒷장. 그다음에 보전은 쪽지 같은 거예요. 덧붙인 종이 그런 뜻이에요. 덧붙인 기록. 예. 그러니까 사실 뒷면이나 보충지 이런 뜻이고요. 그렇군요. 손모유는 손실률이에요. 손실 그러면 금방 알겠죠. 예, 예. 네, 그다음에 선용품은 선박용품이에요. 선박용품. 선박. 네, 예, 예. 선박용품. 그다음에 그러니까 배에서 쓰는 용품이라는 예. 거예요. 기용품은 항공기 용품이에요. 항공기에서 쓰는 거. 상당액은 해당하다 할 때 해당액이에요. 예, 예.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헌절이잖아요. 예. 제헌절에 놀라운 거 예.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이거 OX인데 이건 너무 뻔해요. 아까 제 전공이 뭘까요? 하는 것과 똑같이 뻔해요. 예. 네. 자, 헌법에는 잘못된 맞춤법이 있다? 없다? 있다. 딩동댕. 이렇게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운 문제를 고민 한참 했네. 너무 어렵죠. 네. 죄송해요. 예, 예. 과대평가해서 헌법에도 죄송한데요. 있군요. 예. 네, 헌법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배우고 그 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을 고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헌법에 잘못된 그 표기법이 3개가 나와요. 3번 나와요. 하나가 3번 나와요. 예. 네. 어떤 겁니까? 헌법 제72조를 예.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붙이다, 회의에 붙이다 그러면 예. 회의에 이제 안건을 안건에 상정하다, 올리다. 예, 그래서 예. 올리다 이런 뜻이죠. 그때는 붙이다, 소리 나는 대로 써요. 그럼 풀을 붙일 때는 붙이다 이렇게 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게요? 풀로 붙이다 붙이는 이런 거. 그렇게 돼 표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헌법이 이게 3번 나와요. 제53조 4항에도 나오고요. 제2에 붙일 수 있다. 이럴 때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예, 예, 예. 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제30조 2항에도 예, 예.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못됐네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제헌절 예, 예. 네, 헌법 빨리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더 놀란 사실 알려드릴까요? 네네. 마칠 시간입니다. 어떡하죠? 자, 지금까지 어떡하죠? 고려대 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